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을 겪은 시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당진시가 4년 만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실효성 논란 끝에 재도입을 하게 된 배경과 올해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충남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인 100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모금 활동이 한창인데 관련 내용을 이슈앤피플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충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안이 가결된 뒤 재의결 절차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큰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지난 2019년 이 보험을 해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가 올해부터 보험을 재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먼저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한 이유는 뭔가요? 네, 당진시는 지난 2019년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01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4년간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당진 시민이 보상받은 경우는 3건으로 보상액은 3,800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결국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하고 2020년부터 당진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한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럼에도 당진시가 다시 시민안전보험을 재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당진시가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시행한 결과 사각지대가 많아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로금 조례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시민이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를 입을 경우로 지급 조건이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지역과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당진의 한 마을에 간 주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화상을 입은 할머니 3명 중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조례의 사각지대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당진시의회는 당진시에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시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린 결정인 것 같은데요. 올해 달라지는 당진시의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이번에 재도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확대됩니다. 올해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 사망과 자연재해 사망 등입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애와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이 추가됐습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최대 치료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도 실시됩니다.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우석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같이 날이 추운 연말 연시에는 기부 소식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특히 희망 나눔 캠페인이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어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의 캠페인 목표 모금 금액은 200억 원인데요.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목표인 100도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희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은 1월 1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목표 금액과 또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예, 통상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하는 집중보건 캠페인인데요. 충남이 캠페인 목표가 200억 3천만 원입니다. 이 200억 3천만 원이라는 의미는 충남 지역 민간 사회복지 재원을 만드는 목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이 모아졌을 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 재원이 최소 금액으로 모아졌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 금액이 100도를 다 채워져야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하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가 끝나고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충남 모든 지역에 대한 순회 모금을 마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지금 올해 이제 12월부터 시작했는 캠페인은 코로나가 끝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시군 순회 모금을 저희가 15개 시군 다 마치고 지금도 이제 계속 시군이나 기업 다니면서 전달식을 하고 있고요. 현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기존보다 참여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인원 제한도 있고 장소도 협소한데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참여 인원도 크게 늘고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곳에서 큰 곳에서 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캠페인 나가서 눈에 띈 것은 작년까지는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캠페인은 어린이 참여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서 현장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좀 많이 밝았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은 이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94.3도인데요. 한 10여일 남은 기간 100도 채우기 위해서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으면 아마 1월 30일이 되면 100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모금이 끝난 후 모인 성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저희가 이제 도민들한테 이제 모아진 성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말씀도 계속 현장에서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크게 저희가 이제 네 곳을 주로 이게 캠페인에 모아진 성금을 쓰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소득 청년이나 실직자 등 빈곤층,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가구 발굴 지원하는데 위기가정을 지원하는데 이 안전망을 갖추는 데 쓰일 거고요. 세 번째는 돌봄이나 장애인분들의 지원 정착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동 학대나 폭력 예방 활동에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중장년, 노인의 이제 취업 문제가 또 많이 심각해지는데 취업 교육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전체로 모아진 성금 전액은 전액 충남 지역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온도탑과 관련해 정혜영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나고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일단 밖으로 대피하려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는데 4층에 살던 30대 A씨와 10층에 살던 30대 B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딸을 안고 밖으로 뛰어내린 뒤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었고 B씨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4,600여 건, 54명이 목숨을 잃고 37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의 90% 이상은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고 꺼졌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해는 갑작스러운 화재에 우왕좌왕하다 무리한 대피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아파트 화재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1층 집 내부에 불을 점화하자 연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약 5분 뒤 4층 복도의 산소 농도는 16.5%로 떨어집니다. 맥박과 호흡수가 증가하고 세밀한 근육 작업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반면 불이 난 집의 현관문이 닫힌 경우 5분이 지나도 4층까지 연기가 거의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출입문을 닫고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현관문 쪽에서 불이 났거나 혹은 다른 집에서 난 불로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밖으로 대피하기보다 불이나 연기와 먼 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불꽃이나 연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피하면 그는 제가 생각에는 거의 바로 사망을 한다고 보죠. 방화문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그것도 못 믿으시면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젖은 수건이라든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안전조치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소방관이 올 때까지는 충분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 내부 대피 경로와 시설, 공간은 미리미리 숙지해 주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충남 지역 학생과 교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조사 결과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원 68%와 학생 6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80%,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4%와 54%가 학생 인권 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에 대해 초중고 학생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줬습니다. 한편 학생 인권 조례는 지난해 12월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으며 충남교육청은 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의 남녀 고용률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충남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녀 고용률은 각각 74%와 5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충남 지역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지난해 18.3%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홍성군이 올해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홍성군 복지 예산은 2,200억 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9%, 82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군은 이번 복지 예산으로 참전 보훈수당 인상,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고독사 지원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 현정화 감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진시는 19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감독이 국가대표 선발전 등 지난해 당진시의 탁구대회 유치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감독은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국제탁구협회 명예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이 시설 개방 100일을 맞은 가운데 누적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념관은 지난해 9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개방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역사문화관 관람도 가능하며 다목적 홀과 방음실 등에서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헌혈을 하면 서산사랑 상품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산 지역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인당 10,000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서산시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헌혈 건수가 1,000여 건 증가해 혈액 공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